화순군 화순읍의 한 요양병원 지하 1층 목욕탕에서 불이 나 2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환자는 136명으로 대부분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소아청소년과가 포화 상태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선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77억 원을 투입한 지산 IC를 폐쇄하지 않고 재공사를 통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공사를 위해 예산 1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 방법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을 찾아 신성장 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포스코는 10년 동안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등에 4조 4,3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130명이 넘는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덕분에 다행히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요양병원 지하 1층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이불로 환자 등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행히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는 모두 136명으로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소방당국은 한때 화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건물 인명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금 4차까지 하고 있는데 3차에 걸쳐서 현재까지는 지금 인명피해 지금 여기 있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하면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지난 10일에도 지하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환자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요즘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소아청소년과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기다리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자 수는 늘어나는데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줄어들고 있어 부모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지만 병원 안은 아이와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는 기본 1시간 이상. 접수를 위해선 줄을 서서 번호표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아기랑 특히 같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한정없이 이제 바이러스 노출되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진료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 이미 오전 접수가 마감돼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집 근처에 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 부모들은 밤잠도 설친 채 새벽같이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저희는 보성에서 3시 10분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가면 거의 점심시간이니까. 하지만 광주 지역에서조차 소아청소년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현황을 살펴보니 광주시의 연평균 폐업률이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심야 시간대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2곳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응급진료를 재개한 조선대병원의 경우 올해 전공의를 뽑지 못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공의 정원 10명에 현재 3명밖에 없는 인력의 공백이 있는 상태로 응급실은 밤 10시까지 오는 환자를 위해 교수진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아 질환에 대처할 지역 의료 기반이 점차 사라지면서 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최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건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유아와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유행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독감을 비롯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학급마다 빈자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이 초등학교에서만 학급당 많게는 서너 명의 학생들이 결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4월 이제 새학년이 되면서 그 적게는 10%, 많은 반 같은 경우에는 30% 아이들이 결석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사이에서도 독감과 폐렴, 수족구 등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번 주에 퇴원하고 아직 안 나서가지고 또 왔어요. 지금 한 2주째 온 것 같아요. 이번 달 첫째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5.2명으로 지난달 마지막 주 13.2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고 중고교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수족구 바이러스와 결막염 등도 함께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3년 동안 그게 전혀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 면역 체계도 많이 다운이 됐고 이게 갑자기 마스크 벗게 되고 미세먼지 황사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한꺼번에 바이러스가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코로나 상황과 달리 독감 등 바이러스 관련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 이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산나들목을 폐쇄하는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안정성 논란이 일었던 좌측 진출입 대신 일반적인 우측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방법으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을 나오자마자 진출입로가 있는 데다 진출입 방향마저 일반 운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왼쪽으로 내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지산IC. 폐쇄 쪽으로 가닥이 잡히나 싶더니 광주시가 추가 공사를 통해 활용하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도로 1차선 왼편에 있는 녹지 공간에 차선 한 개를 추가로 만들고 기존 우측의 마지막 차선을 진출입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차선을 확보하여 그만큼 넓어진 도로 오른쪽 차선도 새롭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광주시의 계획안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녹지 공간을 북돋아서 도로로 만들고 기존에 있던 도로의 맨 끝 차선을 진출입로의 감속 구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안대로면 터널과 진출입로의 거리가 짧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완하고 주민 민원 탓에 어려웠던 우측 방향 진출입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하행선의 경우 110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 비용도 49억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완충 녹지를 도로로 바꾸며 차선 선형이 변경되는 점 등 새로운 안전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완충 녹지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개선을 하더라도 터널과 진출입로 간 거리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또 시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안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갖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먼저 하행선의 진출입로 공사를 오는 2025년 4월까지 마치고 상행선은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나 상하행선 합쳐 146억 원이라는 혈세를 추가 투입하고도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 분산을 위해 광주 군공항이 어디로 이전하든 민간공항은 반드시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국제 중장거리 노선 취향이 가능한 활주로가 연장되면 무안공항의 급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이 옮겨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군의 반대 여론이 큰 가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안을 사랑하는 열린생각 모임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은 전남도청 로비에서 성명을 내고 군공항이 이전하면 소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이 막무가내식 반대만 하는 동안 한평군은 인구 소멸에 대응해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려고 한다며 무안군의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안 주민들 사이에서 군공항 유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38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 유치를 위한 광주 전남연구원의 여론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2038 하기 아시안게임 광주 대구 공동 유치 기반 조사 및 경제 파급 효과 분석 공동 연구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인구 표본이 왜곡되고 사업비 비용을 잘못 표기하는 등 다수의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따라 관련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할 것을 광주시와 광주전남연구원에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신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포스코는 미래 신규 사업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서울 여의도 면적 2배 크기의 동호안 부지입니다. 지난 1989년 준공 이후 사업 구조가 변했는데도 각종 규제로 인해 철강업종 이외의 다른 사업 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수소, LNG, 2차전지 사업 등 신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광양산단의 입지 규제를 풀어 포스코의 투자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상반기 안으로 입법 예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있던 그 어마어마한 철강의 부족을 녹색화하는 큰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규정도 고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포스코는 2차 전지와 수소에너지에 투자가 가능해져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10년 동안 4조 4천억 원을 이곳 동호안 부지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연간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또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광주로 이어져서 자동차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고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국가 첨단 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 안팎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과 당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일말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도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색출해 출당 조치하고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을 위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제2청사 기능을 하도록 기존 3급 본부장을 2급 본부장으로 상향하고 기존 1국 6과에서 3국 1관 11과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본청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과 광역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균형 성과 담당관과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부서의 동부지역본부 이전에 따라 자치행정국의 희망인재 육상과를 이전해 관광인재체육국으로 개편했습니다. 금 가격 폭등으로 한평군의 황금박쥐상의 가치가 5배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평군은 지난 2008년 27억 원의 순금을 매입해 제작한 황금박쥐 조형물이 금가 폭등으로 최근 시세 기준 137억 원에 달하는 걸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평 황금박쥐상은 금가 폭등 때마다 관심을 끌면서 지난 2019년엔 3인조 절도범이 철제 출입문을 절단하고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방학 교육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애 학생 대상의 방학 교육은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장애 학생들의 경우 10년 넘게 민간 위탁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장애 학생 방학 학교는 오히려 축소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유치원생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한 유치원 4살 반 아이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점자라는 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점자로 된 동화책을 함께 읽어보는 등 점자에 익숙해지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자로 된 이름표를 만들고 유치원 안에 있는 점자를 찾아보는 등의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